86페이지입니다. 마지막 단원이고요. 제목만 좀 보고 가자면 86페이지엔 이제 급수하고 정적분 사이의 관계 나와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 88페이지 넓이, 90페이지 넓이. 이 넓이는 뭐 곡선이랑 x축 두 곡선 사이의 넓이 이런 건데, 이거 수투할 때 했던 거랑 완전히 똑같아요. 그죠? 피적분 함수가 그냥 다항함수에서 초월함수로 바뀌었다는 거, 그것만 달라진 거지 내용 자체는 완전히 똑같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 넘어갑니다. 알아서 하시면 되고요. 92페이지 가서 보시면 이제 부피 나와요. 이 부피도 원리는 넓이를 구하는 거랑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뭐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산수 수준의 문제가 될 거고요.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움직인 거리하고 곡선의 길이 나옵니다. 표현만 다른 거지 어떤 점이 움직인 거리나 어떤 곡선의 길이나 똑같은 거예요. 점이 움직인 거리가 그냥 곡선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내용이 둘이 똑같다고요. 식도 보시면 거의 똑같이 생겼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식만 잘 이해하고 계시면 뭐 크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푸는데. 아무튼 내용은 그따위로 생겼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정적분과 급수부터 보자면, 사실은 앞에 스토리는 되게 긴데 그냥 딱 필요한 것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거였다고요. 우리가 정적분이라는 건 예를 들어서 요게 y는 fx라고 보고, 말은 x인데 쓰는 건 a네. fx라고 보고요. 요점 x좌표를 a, 요점 x좌표를 b라고 생각해 보면 이 부분의 넓이를 나타낼 때 우리 어떻게 나타내기로 했다? 정적분으로 나타내기로 했다.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나타내기로 했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호를 설명할 때 수투할 때도 이야기했고 미적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기호가 요 따위로 생겨먹은 연유를 설명하자면 A에서 B 사이에 X라는 녀석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 그때마다 X가 사실은 연속적으로 움직이는 거지만 보기 편하게 끊어서 생각을 하자고 했다고. 그렇게 했을 때 요 노란색 선분, 얘를 세로 길이라고 생각해 보면 X가 한 발짝 움직인 거, 뭐 아주 작을 텐데 좀 편의상 크게 할게요. 한 발짝 움직였을 때 요 크기를 dx라고 보면, 요렇게 노란색 수수깡 모양의 이 길다란 직사각형, 요 직사각형의 넓이가 뭐다? fx랑 dx를 곱한 거다, 그 얘기였다고요. 그죠? 그러니까 x라는 녀석은 a에서부터 출발할 거니까 요렇게 한 걸음 움직여, 또 한 걸음 움직여, 이런 식으로 넓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각형들의 넓이들을 쭈루룩 더하면 결국 곡선의 넓이가 될 거다. 그래서 x가 a에서부터 b까지 움직이는 거, 그때마다 fx는 세로 길이, dx는 가로 길이, 이거 두 개를 곱할 거니까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고, 그거 a에서부터 b까지 다 더할 거니까 곡선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가 된다 였다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요 기호를 쓰게 된 이유인데, 그럼 요 과정을 실제로 식으로 좀 나타내 보라, 그런 이야기인 거야. 그게 이제 책에서 말하는 정적분과 급수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건 좀 외워 두시는 게 좋거든요. 어떻게 생겼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f에 a 더하기 n분의 b-a k n분의 b-a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식을 그냥 외우는 거야. 이거 노래처럼 그냥 외우시면 돼요. 한 100번 정도 읽어보면 외워집니다. 100번 안에 해결됩니다. 100번만 읽으면 돼. 외워져요. 요거 외워두시는 게 좋고, 이것도 과정 자체는 똑같이 생겼어. f의 a 더하기 n분의 b-a k, 얘가 뭐겠어요? 당연히 직사각형 세로 길이입니다. n분의 b-a, 얘가 가로 길이에요. 그래서 둘이 곱하면 직사각형 되는 거고, 그거 졸라 더할 거예요. 그러니까 넓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과정을 시각적으로 그림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이런 거야. 이제 x축 뭐 좀 이렇게 생겼다고 볼까요? 당연히 곡선일 때 많이 쓸 텐데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직선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여기를 a라고 보고 여기를 b라고 볼 거야. 그래서 뭐 하냐면 a에서부터 b까지를 n 등분하는 겁니다. n 조각을 내는 거였다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n 조각을 한번 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요거 한 칸의 크기는 얼마가 될 거냐면 b-a를 n으로 나눈 거야. 그러니까 n분의 b-a. 그게 요 한 칸의 크기입니다. 이게 되죠? 요 길이 하나에 해당하는 게 n분의 b-a 요렇게 생긴 녀석이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뭐 할 거냐면 a에서 n분의 b-a 한 칸 갔어. 그 요거를 요 점의 x좌표를 fx한테 집어넣어. 그럼 이 점의 y좌표가 나오겠죠? 그러면 얘랑 얘를 곱해. 그럼 그게 누가 된다? 요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된다. 그죠? 그 다음 여기서 한 발자국 더 갈 거야. 그럼 A에다가 n분의 b-a를 두 칸 간 거예요. 그걸 fx에다가 집어넣어. 그럼 이 점 y좌표가 나오겠죠? 그거랑 n분의 b-a를 곱해. 그러면 이렇게 생긴 또 직사각형이 나온다고요. A에서 n분의 b-a를 세 칸 가. 요걸 fx에다가 집어넣어. 그럼 이제 y좌표가 나오겠죠? 여기에다가 n분의 b-a를 곱하면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된다고요. 등등등 해서 제일 마지막 거는 A에서 n분의 b-a를 n칸 간 거니까 실제로 이제 b가 될 거고요. 얘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 fb가 되겠죠? 여기에 n분의 b-a를 곱하면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될 겁니다. 그죠? 중간에 있는 거 하나 볼까요? 하냐, 요쯤? 여기서부터 한 칸, 두 칸, 세 칸 해서 여기를 K번째라고 생각을 해볼 거예요. 그럼 요 점의 X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A에서부터 n분의 b-a를 K 걸음 온 거야. 그지? 그걸 fx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요 점의 y좌표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n분의 b-a를 곱해요. 그럼 누가 돼?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이 돼. 그럼 이 직사각형들을 싸그리 다 더할 거라는 거야. 그 싸그리 다 더해보면 K 자리에 1 집어넣은 거, 2 집어넣은 거, 3 집어넣은 거, 마지막에 n 집어넣은 거니까 K에다가 1에서부터 n까지 집어넣을 거야. a 더하기 n분의 b-a k를 f에다가 집어넣어. 세로 길이. 여기에 가로 길이로 n분의 b-a가 온다고. 그럼 이게 K번째 직사각형의 넓이인데 K에 1에서 n까지 넣어서 다 더할 거니까 저 노란색 직사각형 전체의 넓이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이 그림에서는 실제로 내가 구하려고 하는 부분의 넓이보다는 약간 크겠죠? 요만큼씩 삐져나가 있잖아요. 요만큼씩. 그지? 조금씩 삐져나가 있거든. 근데 이걸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자리가 좁네. 무슨 짓을 할 거냐면 한 조각만 뜯어서 볼게요. 자면 안 되고 사진 찍는다 내가. 오늘 혹시 아니야. 말이 씨가 돼. X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생긴 게 뭐 K번째 있는 한 조각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실제로 내가 구하려고 하는 부분의 넓이랑 직사각형 넓이의 합은 이만큼의 오차를 가져요. 그지? 빗금 친 것만큼. 근데 내가 이걸 더 잘게 쪼개면 예를 들어서 n의 값을 2배로 늘릴 거야. 조각의 개수가 2배 늘어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번을 더 자를 거란 이야기거든. 요렇게 여기서. 그러면 요렇게 만든 직사각형은 요렇게 돼요. 요거하고 요거가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렸던 흰색 직사각형이랑 나중에 그린 노란색 직사각형의 합을 비교해 보면 분명 노란색도 오차가 있긴 있지만 그 오차가 흰색 사각형에 비해서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직사각형 넓이만큼 줄어들었잖아. 그지? 여기서 만약에 내가 더 잘게 쪼개면 이렇게 얘도 마찬가지. 이렇게 더 잘게 쪼개면 오차가 더 많이 줄어든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각의 개수를 늘려. 얼만큼? 무한대만큼. 졸라 많이 늘려.
그러면 결국 뭐가 돼? 저 오차가 점점점 0에 수렴하게 돼. 오차가 0에 수렴한다는 건 무슨 얘기다? 실제로 내가 구하려고 하는 부분의 넓이와 이렇게 구한 부분의 넓이의 합이 똑같아질 거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다?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등호가 생기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이해되죠? 이 오차에 해당하는 것도 이 그림에다 표시를 좀 해보면 왼쪽 걸로 할까? 왼쪽 걸로 한번 할까요? 어차피 나올 거니까. 안 지우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다. 이게 지금 왼쪽 거 오른쪽 거 뭐 얘기하는 거냐면 나중에 좀 여기는 없었던 것 같은데 다른 문제집에 혹시 있을까 봐. 요 녀석이 K번째 사각형인데 이 K번째 사각형에서 왼쪽 선분도 있고 오른쪽 선분도 있는데 우리 직사각형의 세로 길이로 누굴 가져왔냐면 오른쪽 선분을 기준으로 삼았죠.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을 만든 거잖아. 첫 번째 것도 마찬가지거든. 첫 번째 것도 오른쪽 걸 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든 거고 두 번째 것도 오른쪽 걸 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만들 때 오른쪽 게 아니라 왼쪽 거라도 만들 수 있잖아요. 첫 번째 걸 요걸 세로 길이라고 봐서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두 번째 것도 이렇게 생긴 녀석을 가지고 직사각형을 만들 수 있거든요. 세 번째 것도 이렇게 생긴 걸로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K번째 것도 얘가 아니라 요 점 가지고 세로 길이를 찾아서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될 거냐면 A에서 n분의 b-a를 한 칸 덜 간 거지. 이렇게 생겼다는 거야. 이걸 F에다 집어넣은 게 세로 길이. 그 다음 n분의 b-a는 가로 길이. 다 더해서 극한 보내면 될 거다 그런 이야기인데 그래서 식으로 써보면 a 더하기 n분의 b-a의 k-1 요게 요점의 x좌표가 되고요. 이것을 F에다가 집어넣은 게 가로 길이 세로 길이 가로 길이는 여전히 n분의 b-a 둘이 곱하면 직사각형 여기에 1에서부터 n까지 집어넣으면 직사각형의 합 이 그림에 따르자면 내가 구하려고 하는 부분의 넓이보다는 조금 작아요. 밑에 있다고. 근데 얘도 더 잘게 쪼갠다고 생각해보면 오차가 줄어들 거야. 조금씩 넓어질 거니까. 즉 얘도 뭐야? 앞에 리미트 달아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둘이 같아질 거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그죠? 실제로 이 직사각형의 넓이와 이 직사각형의 넓이 오차는 요만큼이거든요. 여기 또 여기 노란색 직사각형의 합이랑 파란색 직사각형의 합은 요만큼씩 오차가 생긴다는 거야. 그죠? 파란색 여기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 오차들을 다 더해보면 여기 첫 번째 거 이쪽 끝으로 보내가지고요. 가로 길이는 어차피 다 똑같잖아. n분의 b-a로. 그지? 그래서 요 사각형의 넓이 얘랑 넓이 똑같을 거고요. 요 녀석의 넓이는 얘랑 똑같을 거고요. 요 녀석의 넓이는 얘랑 똑같을 거고요. 얘 넓이도 당연히 얘랑 똑같이 생겼겠다. 그렇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있는 흰색 사각형 합이랑 왼쪽에 있는 흰색 사각형 합 그 둘의 차이는 요렇게 생긴 길다란 직사각형 있죠? 요거. 요 녀석이 두 직사각형 넓이의 합의 차이인데 이걸 실제로 합으로 구해보면 세로 길이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거든요. 요 점의 y좌표는 b니까 fb가 되고 요 점의 y좌표는 a니까 fa야. 이게 뭐냐면 세로 길이에요. 가로 길이는 뭐가 될 거냐면 n분의 b-a가 되겠죠. 이거 다 똑같으니까. 근데 우리 지금 여기다 뭐 했다고? 극한을 보냈다 그런 이야기야. 극한을 보내보면 얘는 어차피 숫자죠. 뭔지 모르지만 얘도 숫자잖아. n 어디 있어? 여기밖에 없어. 분모에. 그러니까 얘 뭐 된다? 0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진다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오른쪽 거로 하든 왼쪽 거로 하든 그 둘의 차이는 없어질 것이고 같은 값을 수렴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부분의 넓이도 그것을 수렴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게 첫 번째 나와 있는 정적분이랑 급수 사이의 관계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지금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냥 보기 편하게 그냥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당연히 위아래로 가게 되면
이 녀석이 작아질 수도 있고 이 녀석이 클 수도 있어요. 오른쪽 거 가지고 만들었느냐 왼쪽 거로 만들었느냐의 차이인 거지 누가 크다 작다 얘기가 아니라고. 내가 증가하는 녀석으로 만들었으니까 오른쪽 사각형의 넓이가 더 넓었던 것 뿐이에요. 만약 감소하는 함수 가지고 만들었으면 왼쪽 게 오히려 더 넓었을 거야. 리미트를 달기 전에는. 어차피 리미트를 달면 같아진다는 게 핵심이고요. 그죠? 아무튼 그래서 이 그림에서 우리가 캐치해야 되는 건 뭐다? 요 녀석이 결국 우리가 기호로 나타냈었던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fx dx랑 같은 거구나 라는 거고 요 녀석도 마찬가지예요. 혹시 나올지 몰라서 쓴 건데 오른쪽에 있는 극한하고 조금 다른 건 여기가 이제 k가 아니라 k-1이라는 거거든. 근데 이것도 바꾸자면 이렇게 약간 바꿀 수 있어요. k가 0부터 n-1까지라고 해버리면 a 더하기 n분의 b-a k n분의 b-a 이렇게 바꿀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식이 좀 다르게 생겼잖아. 이 식을 똑같이 만들기 위해서 얘를 k로 바꾸고 대신에 1에서 n까지 가던 걸 0에서 n-1까지라고 바꿔 쓴 거야. 어차피 이거나 이거는 완전히 똑같은 거겠지, 그죠? 1 집어넣으면 0이고 n 집어넣으면 n-1이잖아. 그래서 그걸 그냥 0에서 n-1까지라고 한 건데 어쨌든 이렇게 해봤자 a에서부터 b까지 fx dx인 건 다르지 않다고요. 그죠? 이거나 저거나 똑같으니까. 차이는 뭐다? 1에서 n까지면 오른쪽 거 가지고 직사각형 만들었다는 소리구나. 0에서 n-1까지면 왼쪽 거 가지고 직사각형 만들었다는 이야기구나. 인 거고 둘 중에 누가 크다 작다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었다고요. 오케이? 아슬아슬해 지금. 이거 가지고 그럼 이제 뭐 하는 거냐? 원래는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우리가 정적분이라는 걸 배우기 전에 이 부분 내 핸드폰 있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 인테그랄 쓸 수 없으면 이 방법을 이용해서 풀었거든요. 근데 시그마라는 건 다항식에서도 우리는 잘해봤자 3차까지밖에 못하고요. 시그마 K, 시그마 K 제곱, 시그마 K 세제곱 이거밖에 못하잖아. 4제곱까지는 안 배웠잖아요. 게다가 이 시그마는 뒤에 오는 게 아주 특별한 것만 쓰잖아요. 우리 등차하거나 등비거나 자연수 거듭제곱 합이거나 연쇄소거이거나 이거 아니면 시그마를 계산도 할 수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초월함수 가지고 이걸 이용해서 넓이를 나타낼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넓이를 구하게 된 건데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넓이를 구할 때만 쓰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그냥 급수로 계산해야 되는 건데 얘도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으면 계산이 엄청 간단해지더라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이렇게 바꾸는 연습을 하라는 게 정적분과 급수 단원에서 여러분한테 이제 교과서가 요구하는 바다 그런 얘기인 거지.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요렇게로 바꾸는 방법이 3가지로 나오는 거죠. 책에. 그지? 그래서 이제 그 3가지는 어떤 녀석을 x라고 치환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였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k가 1에서부터 n까지 a 더하기 n분의 원래는 b-ak인데 b-a를 보통 p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고 보고요. 3가지를 미리 써보면 첫 번째는 a 더하기 n분의 p, k 이거 통째로를 x라고 보겠다라는 거야. 괄호 안에 있는 거 통째로를 x라고 보겠다는 건데 그럼 저거 가지고 쟤를 정적분으로 바꾸는 건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a에서 출발해서 k에 1부터 n까지 넣을 거니까 하나씩 커지는 거잖아. x1은 a 더하기 n분의 p x2는 a 더하기 n분의 2p x3는 a 더하기 n분의 3p 등등등 해서 마지막 x는 a 더하기 n분의 np 이렇게 생겼거든요. 즉 a 더하기 p가 된다고요. 이거 뭐 하는 거냐면 a에서부터 출발해서 첫 번째 x는 a에서 n분의 p 한 칸 간 거야. 두 번째 x는 a에서 n분의 p를 2칸 간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x1, 여기가 x2, 여기가 x3 이렇게 생긴 거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요 점들을 x라고 생각할 거라는 거고
x1, x2, x3 그러니까 이 마지막에 있는 녀석은 이제 xn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우리 뭐 할 건데 얘를 f에다 집어넣었잖아요. 이거 한 거잖아. 그 다음 뒤에 뭐 왔어? n분의 p. n분의 p가 뭐였는데? 가로 길이였다고. 그지? 그러니까 결국 직사각형이 합이 되고 극한 보내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을 정적분으로 바꿀 때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야. 얘가 세로 길이였고요. 얘가 가로 길이였잖아요. 이 직사각형에서 보라고요. 세로 길이에 해당하는 녀석. 요 녀석을 x라고 치환을 한 거고 이 x는 지금 보니까 어때? x1은 a에서부터 출발해서 x라는 녀석은 a에서부터 출발해서 a 더하기 p까지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런 생각해도 좋아. 어차피 n의 극한 보낼 거니까 요놈 극한 보내보면 n분의 p는 0에 수렴할 거라서 이것의 극한 값은 a고요. 요것의 극한 값은 a 더하기 p가 돼요. 그러니까 x가 원래는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건데 극한을 보내보면 a에서 a 더하기 p까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무슨 역할을 할 거냐면 아래끝이고 밑끝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인 거고. 그 다음 뒤에 오는 요 n분의 p가 뭐 하는 거야? 가로 길이가 되는 거야. 얘와 얘의 차이. 지금 공차 생각해보면 이 등차 소열이잖아요. 공차 생각해보면 그게 n분의 p거든. 한 걸음 한 걸음의 차이가 n분의 p야. 얘가 가로 길이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바꿔보자면 이런 거라고. 내가 얘를 x라고 하기로 생각하는 순간 x1, x2, x3, xn은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어차피 극한 보낼 거니까 x1의 극한은 a고 xn의 극한은 a 더하기 p고 이것의 공차 찾아보면 누가 돼요? n분의 p가 되더라 그 얘기야. 얘가 뭐다? 가로 길이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다. x의 조그만 변화량. 그지? 그럼 이거 가지고 그럼 지워도 되겠지? 이걸 가지고 실제로 얘를 바꿔보면 어떻게 바뀐다. 일단 리미트 시그마 합쳐서 인테그랄이 되는 거고요. 아래 끝이 a, 위 끝이 a 더하기 p 이렇게 생긴 녀석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 f는 원래 있는 그대로 오는 거고 a 더하기 n분의 pk를 x로 바꿔 쓰기로 했고요. 이제 얘는 연속적으로 변하는 거니까 xk의 아래 첨자는 없어지는 거야. x1, x2라는 건 없어요. 그냥 쭉 움직이는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이 n분의 p가 누가 돼요? dx로 바뀌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녀석을 정적분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두 번째는 이 안에서 a 더하기 n분의 pk 중에 a는 빼고 n분의 pk만 이 녀석만 x로 바꾸는 건데 요령은 똑같거든요. 첫 번째 x는 n분의 p야. 두 번째 x는 n분의 2p야. 마지막 x는 n분의 np야. 어차피 극한 보낼 거니까 극한 보내보면 x1은 0이 될 거고 얘는 p가 될 거고 공차 찾아보면 n분의 p가 되어 이 녀석이 dx의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가로 길이. 그러니까 저 급수를 극한으로 바꾸어 정적분으로 바꾸어 보면 리미트 시그마 요거 둘이 합쳐서 인테그랄 될 거고 아래 끝과 위 끝은 0에서부터 p예요. 그럼 리미트 시그마는 해결했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 f 괄호 안에 a는 아직 손 안 댔고 n분의 pk를 x라고 바꿔 쓴 거고요. 그 다음 밖에 있는 n분의 p는 dx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니까 이렇게 바뀌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책에는 약간 오해하기 쉽게 요런 모양은 이렇게 바꾸고 요런 모양은 이렇게 바꿔라 라고 되어 있는데 꼭 그런 거 아니야. 뭘로 할 거냐는 여러분 정확히 나름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책에 보시면 맨 밑에 보시면 참고라고 되어 있는 것에 야 요런 모양새는 이렇게 바뀌고 요런 모양새는 이렇게 바뀌고 약간 이렇게 오해하기 쉽게 써 있는데 똑같이 생겨먹은 급수를 니네 마음대로 어떻게 바꾸느냐는 누구를 x라고 할 건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죠? 지금 보면 이게 괄호 3번 얘기인데 괄호 3번에 보면 세 가지 다 써 있죠. 아직 하나 마저 안 했는데 괄호 2번에 있는 건 그냥 a가 0인 상태에 불과한 거라고요. 이해되죠? 아무튼 마지막 세 번째는 a도 모르겠고 p도 모르겠고 그냥 요거 n분의 k 요 녀석을 x라고 바꿔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도
x1은 n분의 1, x2는 n분의 2 등등등 해서 마지막은 n분의 n, 극한 보내면 0, 극한 보내면 1, 공차는 n분의 1. 얘가 dx가 될 겁니다.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 합쳐서 인테그랄 아래 끝이 0, 위 끝이 1. F 손 안 댔고요. A도 손 안 댔고요. P도 손을 안 댔으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돼야 되고 밖에 보면 n분의 p 있는데 n분의 1이 dx가 될 거니까 p 곱하기 d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근데 이 p는 어차피 실수배니까 책에선 이 녀석을 인테그랄 밖으로 쫓아내서 이렇게 그냥 쓴 것에 불과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똑같이 생긴 급수를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는데 차이는 뭐다? 누구를 x라고 할 거냐에 따라서 다른 거다라는 거고요. 이 세 개가 자기들 나름대로의 장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건 적분 구간이 A에서 A 더하기 P니까 좀 별론데 대신에 P적분 함수가 좀 간단하지. 그냥 fx잖아. 그지? 두 번째 건 그냥 적분 구간 중에 하나가 0이니까 좀 계산하기 편하겠죠? 물론 이 P적분 함수 더럽게 생기긴 했을 텐데 0이니까. 세 번째 건 제일 복잡하게 생긴 것 같지만 아래 끝, 위 끝이 0에서 1이에요. 이 0에서 1은 언제나 이 마지막 녀석은 그래서 어떨 때 많이 쓰냐면 이 급수가 되게 복잡하게 생겼을 때 K가 여러 군데 보여. n분의 K가 여러 군데 보일 때 복잡하게 생겼을 때 이 녀석을 이용하시면 좀 빨리 급수로 정적분으로 바꿀 수 있거든요. 이 마지막에 있는 녀석은 항상 어떻게 생겼냐면 그냥 리미트 시그마 합쳐서 0에서 1로 바뀌어요. 내가 n분의 k를 전부 다 x라고 바꿔 쓸 거거든 그냥.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항상 n분의 1이고 마지막은 항상 n분의 n이어서 적분 구간이 항상 0에서 1이 될 거고요. n분의 k 눈에 보이는 대로 다 x라고 바꿔치기 하면 되고 n분의 1이라고 써 있는 거 다 dx라고 바꿔치기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냥 바로 정적분 빵 하고 튀어나온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식이 좀 복잡하게 생겼을 때 꽤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어요. 얘가 제일 애매합니다. 쟤는 P적분 함수가 간단해. 얘는 적분 구간이 간단해. 복잡하게 생긴 식은 이런 식을 이용하면 좀 빠르게 정적분으로 나타낼 수 있어. 그죠? 그런 것들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세 녀석 사이에 약간 뭐랄까 기하학적인 관계? 이런 거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서 X축, Y축은 생략, fx가 이렇게 있다고 봐요. 여기를 A, 요쯤을 A 더하기 P라고 봅시다. 그래서 얘가 나타내는 건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입니다. 그죠? 근데 이제 Y축이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그럼 얘는 뭐 한 거냐면 fx 대신에 fx 더하기 a가 들어간 거죠. 뭐 한 거야? 평행 이동한 겁니다. 어떻게? x축으로 마이너스 a만큼. 평행 이동했으니까 적분 구간도 이동해야죠. 0으로 가고 p로 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녀석을 여기다 나타내 보면 이 곡선을 왼쪽으로 a만큼 평행 이동시킬 거고요. 그래서 a였던 게 0으로 가고 a 더하기 p였던 게 p로 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부분의 넓이를 구하시오가 돼요. 그럼 원래 있었던 하얀색 곡선이랑 똑같이 생겼을 거라는 게 대충 감이 오죠. 그죠? 식도 옮겨갔고 적분 구간도 똑같이 옮겨갔으니까 도형 자체가 완전히 합동일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마지막에 있는 얘는요. a 더하기 x에 x 자리에다가 px를 쓴 거거든요. 이게 뭐 한 거냐면 짜부시킨 거라고요. p배만큼 압축시킨 거야. 그러니까 파란색 곡선을 y축 기준으로 짜부시켰어요. 그러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이렇게 짜부가 되겠죠? 0이었던 건 원래 0인데 p였던 게 p배 압축시킨 거니까 1로 갑니다. 그래서 저 뒤에 있는 녀석이 의미하는 건 이 부분의 넓이에요. 근데 얘는 위아래는 가만히 있었는데 양옆을 짜부시킨 거잖아. p배만큼 압축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넓이가 p분의 1배로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뭐 있다고? p를 곱했다고요. 그래서 넓이가 같아진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그렇게 생겼고요.
굳이 식으로 따져보자면 치환적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치환한 거라고요. x 대신에 px 넣을 거야. t라고 생각해볼까요? x 대신에 pt 넣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x 대신에 px를 넣을 거야. 그럼 x가 0부터 p까지 움직이죠. 요 녀석이 0에서 p까지 움직일 때 얘는 0에서 1까지밖에 안 움직이겠죠? 얘한테 dx는 얘한테 p 곱하기 dx가 되겠죠. 그래서 dx 자리에 p dx 들어가고 0에서 p까지인 게 0에서 1로 바뀐 겁니다. 그냥. 그죠? 그래서 그림으로 따져보면 짜부시켰으니까 넓이가 줄었어. 그래서 p를 곱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숫자 입장에서 보자면 그냥 치환적분한 거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옆에 문제 하나 볼까요? 예제 1번. 이게 할 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넓이는 생략하는 겁니다. 예제 1번.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에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까지 탄젠트 제곱 4n분의 k 파이. 이것의 값을 구하래요. 탄젠트 제곱 시그마 치는 거 우리는 할 수가 없다고. 그지? 시그마 자체는 계산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거다? 리미트 시그마 있으니까 정적분으로 바꿔볼 거다.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할 거다. 시그마 자체를 계산한 다음에 뭐 무한대분해 무한대 극한 보내서 그 값 찾고 이렇게 하지 않을 거라는 거야. 복잡하니까. 그래서 요 녀석을 정적분으로 바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는 지금 보면 탄젠트 제곱이라는 거 안에 4n분의 k 파이라는 게 들어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우리는 아까 세 가지로 바꿔서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이 식에 따르자면 a가 없는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도 굳이 바꾸자면 두 가지로 바꿀 수 있어. 첫 번째는 뭐냐면 4n분의 k 파이라는 녀석을 x로 바꿔치기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이 귀찮아. 그냥 n분의 k를 x라고 바꿀래.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그죠? 둘 중에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둘 다 정적분으로 좀 표현을 해보면 요 녀석 같은 경우엔 첫 번째 x는 4n분의 파이겠죠. k에다 1, 2, 3, 4 넣는 거니까. 두 번째 x는 뭐 그냥 4n분의 2파이예요. 그렇다 치고 마지막 x는 4n분의 n파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극한 보내보면 얘는 0이겠네요. n 혼자 분모에 있으니까. 얘는 극한 보내보면 4분의 파이고요. 공차 4n분의 파이입니다. 그죠? 요 녀석이 dx의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리가 없으니까 리미트 요 n분의 1은 시그마하고 상관없잖아요. 시그마 k니까 이게 n분의 1 저 뒤로 보낼 거야. 리미트 안에 쑤셔 넣어가지고. 그래서 리미트 시그마 합쳐서 인테그랄 아래 끝 0, 위에 끝은 4분의 파이 이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 탄젠트 제곱 손 안 댔으니까 내비둘 거고 4n분의 k 파이를 x로 바꿔치기 한 거고요. 그 다음에 dx로 4n분의 파이를 dx로 바꿔치기 할 건데 n분의 1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요걸 4n분의 파이로 바꿔 쓰고 바꾸죠. 그런데 4n분의 파이로 바꿔 쓰고 대신에 파이분의 4를 곱해야 원상복귀 되겠죠. 뒤에 누가 온다고? 파이분의 4 dx 이렇게 생긴 녀석이 올 거라고요. 아니면 이 녀석에서 n분의 1이 누구다? 파이분의 4 dx다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n분의 1 자리에 이 녀석이 온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이 파이분의 4는 어차피 숫자니까. 그죠? 그래서 요 놈 뜯어가지고 밖으로 던져서 이제 계산해 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정적분으로 바꾸는 게 하나의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귀찮아. 에라 모르겠다. n분의 k를 x로 바꿔치기 할 거야. 라고 작정을 하면 이런 과정이 사실 필요가 없다고요. 리미트 시그마 합쳐서 무조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인 거야. 그 다음 n분의 k라는 거 찾아서 다 x로 바꾸시면 돼요. 그러니까 쟤는 탄젠트 제곱에 n분의 k가 x인 거니까 4분의 파이 x 이렇게 생겼고요. n분의 1 찾아서 dx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요거 x라고 하기로 하면 요렇게 바로 바꿨을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을 계산하셔도 되고 요 녀석을 계산하셔도 되고. 오케이? 지금 우리 책에서는 누구를 바꾼 거야?
아 애매하게 책에서는 4n분의 k만 바꿨네요. 그죠? 탄젠트 제곱 파이 x니까 하려면 다 하지 왜 파이도 숫자인데. 아무튼 그렇게 바꿔서 계산을 했고요. 얘도 아니고 얘도 아니고 파이만 떼가지고 이런 젠장. 뭐 편의상 아무렇게나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녀석 계산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 하려고 보면 그래도 어차피 한쪽 끝이 0이니까 요놈 계산하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이거 약간 좀 거북스럽지 않아요? 별로 그런 생각 안 드는가 보네. 아무나 골라서 해. 아무나 골라서 해. 그리고 실제로 계산하는 과정 밑에 보시면 탄젠트를 적분해야 되는데 미분해서 탄젠트 제곱되는 거 머릿속에 없죠? 뭐 미분해야 탄젠트 제곱돼? 없잖아. 그래서 이제 바꿀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탄젠트 제곱은 뭐라고 바꾸래? 우리 이거 이제 그 수원 삼각함수 할 때도 하던 건데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 그거 변형한 거죠. 양변을 코사인 제곱으로 나눠서. 그래서 시컨트 제곱 더하기 1이 뭐라고? 탄젠트 제곱 더하기 1이 시컨트 제곱이다. 그러니까 탄젠트 제곱이 시컨트 제곱 빼기 1이다. 그죠? 이제 그거 대입하셔가지고 계산해 보시면 되죠. 시컨트 제곱은 누구 미분해야 시컨트 제곱이야? 탄젠트를 미분하면 시컨트 제곱 되잖아요. 그죠? 답을 바로 마저 내보면 요거 밖으로 꺼낼게요. 파이분의 4는 0에서 4분의 파이까지 탄젠트 제곱 대신에 시컨트 제곱 빼기 1 d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고 요걸 부정적분 해보면 탄젠트 x 얘는 x 0에서 4분의 파이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계산만 하시면 답이 나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되겠다. 유제 해봐. 예제 2번하고 예제 3번은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교점 잘 찾아보시면 되니까. 다음 부피하러 가겠습니다. 부피도 지금 우리 한 넓이하고 원리가 비슷비슷하거든요. 1차원, 2차원, 3차원 약간 이런 거잖아. 예를 들면 점을 연속적으로 막 찍으면 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선이 되는 거고 선을 연속적으로 그으면 면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넓이가 된다고. 그러니까 길이를 막 쌓으면 넓이가 돼. 그럼 넓이를 동그라미로 할까? 넓이를 요런 넓이, 그 다음 요런 넓이, 이런 넓이, 이런 넓이들을 계속 차곡차곡 쌓으면 누가 되는 거야? 이렇게 생긴 부피를 가진 녀석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급수 정적분 할 때는 넓이 이야기를 주로 했지. fx에다가 dx를 곱한다고 했지만 극한을 보내버리면 이 dx는 거의 0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얇은 선들을 쭈루룩 더하는 거였다고. 그 선들을 더해서 넓이를 나타낸 것처럼 아주 얇은 판들을 쭈쭈 더해서 부피를 만드는 거야. 종이를 쌓은 것처럼.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부피를 찾을 때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단면을 생각하는 거고요. 축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잘라진 단면들을 생각하는 거야. 이 단면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더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차곡차곡 쌓아서 더하는 건 마치 뭐 하는 것 같더라? 정적분하는 거와 같더라. 그런 이야기야. x좌표가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동안에 이 단면 넓이를 fx라고 보면 fx를 차곡차곡 쌓아서 부피를 만들 거다. 그런 이야기가 돼요. 그래서 내용 자체는 그거고요. 그래서 와서 보시면 92페이지 책에 있는 거 봐요. 어이구 깜짝이야. 책에 보시면 입체 도형의 부피라고 되어 있고요. 닫힌 구간 A, B에서 x좌표가 x인 점을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인 평면, 그러니까 축의 수직이라는 건 기하 평면 안 들어가지? 안 들어가는 거지? 안 들어가는 거 맞지? 네, 3단원을 만들어 딱 2단원 벡터까지
왜 모르지? 평면의 수직인 직선은 어디서 봐도 다 수직이어야 수직인 거야. 이렇게 생긴 직선은 거기서 보면 수직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수직이 아니잖아. 그지? 평면의 수직인 직선은 여기서 봐도 수직이고 여기서 봐도 수직이라고. 그래야 수직인 직선이거든. 어쨌든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다고 했길래 그 소리를 하는 거야. X축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자르겠다는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자른 단면을 S라고 했을 때 A에서부터 B까지 그 S를 차곡차곡 쌓아서 정적분할 거다. 그게 부피가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는 문제만 풀어보시면 되고요. 밑에 있는 예제 하나 볼까요? 92페이지에는 예제 볼게요. 예제 보시면 y는 3x제곱 더하기 1이라는 곡선이 있고 이거랑 x축, y축, x는 1로 둘러싸여진 부분을 밑면으로 하는 입체 도형이 있는데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다른 단면이 모두 정사각형이래. 그러니까 지금 약간 진하게 그림 그려져 있는 거 보시면 되거든요. x축이 있고 y축이 있고 여기에 곡선이 하나 있는데 요렇게 생긴 녀석 얘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그림이 그려진다고요. 요렇게 잘라 얘가 한 변이라고 치면 이만하게 생긴 이제 정사각형이 되겠죠. 이런 애들이 차곡차곡 쌓인다는 이야기라고. 이거. 이 마지막에 있는 것도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약간 이거 3D 이해가 되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약간 위에도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지. 이렇게 생긴, 그죠? 요 변도 이런 식으로 따라 올라가는. 아무튼 이렇게 생긴 입체 도형을 나타내겠다는 건데 x축의 수직인 단면 이게 정사각형 그랬으니까 한 변의 길이만 잘 찾으면 요 녀석을 제곱한 게 단면의 넓이가 될 거고 이걸 A에서부터 B까지 싹 정적분하면 그냥 부피가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X축, Y축, X는 1. 요거 X는 1. 까지로 했을 때 그러면 X좌표 0에서부터 1까지 정적분하란 이야기고 그 중간에 X에서의 단면, 파란색 정사각형의 넓이는 요 식이 Y는 3X제곱 더하기 1이니까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단면의 넓이는 뭐가 된다? 3X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된다. 요 녀석을 0에서 1까지 적분하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뭐 얘는 뭐 완전 제곱이니까 전개해서 정적분 하시면 해결이 되겠죠. 그죠? 오른쪽 페이지도 볼까요? 예제 4번. 뭐 되게 복잡하게 생긴 식이 있어요. y는 루트 x랑 2의 x랑 곱해져 있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요. 그림 보면 뭐 그려져 있는데 사실 그림은 전혀 중요하지 않고요. 얘랑 x축 x는 1, x는 2 이렇게 둘러싸여진 부분이 밑면이래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x축, y축에 얘가 대충 뭐 그림 보안이 약간 이런 식으로 생겼나 봐요. 여기에 x는 1, x는 2 요 부분이 어떤 도형, 입체 도형의 밑면이라는 거고 X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잘라가지고 단면을 살펴봤더니 정사각형이래요. 그러니까 얘도 결국 중간 어딘가를 잘라보면 이렇게 생긴 녀석이 한 변인 요런 정사각형이더라 그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하면 돼? 1에서부터 2까지 이 정사각형의 넓이는 요거 x라고 보면 이게 한 변의 길이거든요. 얘가 단면의 넓이야. 이거 1에서부터 2까지 차곡차곡 적분하면 부피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해보니까 어때? 그냥 1에서 2까지 x, 2의 2x, d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다항식이랑 지수식이랑 곱해져 있는 거니까 한 놈 미분하고 한 놈 적분하고 부분적분으로 쭉 해결하시면 되죠. 계산해보면 이 로다 3지니까 얘가 미분하기 쉬운 녀석, 얘가 적분하기 쉬운 녀석이에요. 얘 1 되고 0 되고 계속 미분하는 거야. 요 놈 적분해요. 2분의 1에 2의 2x
4분의 1에 2의 2x. 그래서 계산을 어떻게 한다고? 한 번은 이렇게 2분의 1 x 2의 2x. 그 다음은 반대 이렇게 대신에 빼야죠. 4분의 1 2의 2x. 뭐 그 밑엔 0이니까 없어지고요. 요 놈이 1에서부터 2까지더라.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계산하시면 답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부피를 구한다는 건 단면의 넓이를 잘 구하시면 되고요. 공교롭게도 예제랑 앞에 있는 문제랑 예제 문제가 둘 다 단면의 정사각형인데 뭐 정삼각형인 경우도 있고요. 뭐 직각 이등변 삼각형도 있고요. 뭐 반원인 경우도 있고요. 뭐 다양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차피 구하기 어려운 거로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거니까 뭐 그거는 나오는 대로 단면만 잘 구해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에 나오는 건 곡선의 길이 또는 어떤 점이 움직인 거리 나타내는 건데 이것도 미분 끄트머리 할 때 보면 어떤 점의 속도, 속력 구하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수투할 때 생각해 보면 수투 마지막에 누군가 한 명 졸아야 되는데 수업을 좀 더 할까? 수투 마지막에 보면 그 수투에서는 한 점이 움직이는 거였으니까 위치가 있었고 얘를 미분하면 속도, 속도의 절대값 씌우면 속력, 속력을 적분하면 움직인 거리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거든요. 그죠? 그 이제 속도 함수가 나오면 뭐 절대값 씌워서 정적분하는 거야, 즉 넓이 구하는 거야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근데 얘는 수직선 위로만 움직여. 그러니까 한 x좌표 또는 y좌표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결이 될 건데 여기 이제 평면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위치 함수도 보통은 이제 뭐 t라는 매개 변수 이용해서 x좌표, y좌표 따로따로 나오죠. 뭐 x좌표를 ft, y좌표를 gt라고 보면 위치 함수는 이렇게 x좌표, y좌표 따로따로 나오게 되어 있고 그래서 속도도 어쩔 수 없이 x축 성분이랑 y축 성분 따로따로 이렇게 계산을 했었다고요. 그죠? 속도 나타낼 때 속력은 어떻게 나타냈죠? 여기에다가 절대값이라는 건 말이 안 되잖아. 속력은 우리 보통 어떻게 나타냈어요?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에다가 루트 씌웠죠. 약간 피타 같은 거였다고. 그지? 어떤 점이 이 곡선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쳤을 때 이 순간에 속도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변화량, 이쪽 변화율하고 이쪽 변화율인 거잖아. 그게 저 점의 속도인데 실제로 속력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으니까 정사각형 만들었다고 생각해보면 피타 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속력 자체는 어떻게 생겼냐면 F'T를 제곱한 거랑 G'T를 제곱한 거랑 더해서 루트를 씌운 거였다고요. 이게 속력이었어요. 속도의 크기. 그럼 거리는 어쩐다고? 속력을 적분한 거라고. 그죠? T가 뭐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래. 요 녀석을 F'T의 제곱 더하기 G'T의 제곱 dt. 이렇게 하시면 T가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 변하는 동안에 저 점이 움직인 거리가 될 거다라는 거야. 그죠? 속력을 정적분한 거니까 움직인 거리다. 이렇게 한꺼번에 그냥 외워버리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했지만 단순히 점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곡선의 길이를 나타낼 때도 그 곡선을 따라서 점이 움직인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똑같이 생긴 녀석이 돼요. 그래서 와서 보시면 94페이지에 식을 보자고요. 점 P의 위치가 x좌표는 ft, y좌표는 gt라고 했을 때 움직인 거리는 속력을 A에서부터 B까지 정적분한 거다. 속력을 정적분한 거다. 오케이? x, y 따로따로 미분하면 속도고요. x 속도 제곱 더하기 y 속도 제곱해서 루트 씌운 게 속력이고요. 그 속력을 정적분하면 움직인 거리가 된다. 밑에 내려와서 곡선의 길이도 마찬가지예요. 써 있는 건 똑같죠. x를 ft, y를 gt라고 했을 때 t가 a에서 b까지 곡선의 길이 자체는 속력을 제곱한 것처럼 생겨 먹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죠? 옆에 예제 하나 볼게요. 예제 5번.
아니 잠을 안 자는 거 좋은데 멍을 때리지 말아야지. 수업에 집중해. 잠만 안 자려고 그래. 위치함수 x, y라면서 나와 있기를 뭐라고 되어 있냐면 sin t 더하기 코사인 t, sin t 빼기 코사인 t 이렇게 생겼고요. 원하는 건 t가 1에서부터 2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움직인 거리 물어봤으니까 뭐 할 거라고? 속력부터 구할 거라고. 그지? 그러니까 dt분의 dx 구해보면 코사인 t 빼기 사인 t, dt분의 dy 구해보면 코사인 t 더하기 사인 t. 그래서 우린 뭐 해야 돼? 1에서부터 2까지? 1에서부터 2까지 루트 안에 코사인 t 빼기 사인 t 제곱한 거 더하기 코사인 t 더하기 사인 t를 제곱한 거 dt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복잡하게 생겼는데 당연히 우리가 풀 수 있을 거로만 나오는 거야. 엄청 복잡하게 생겼어도 정리해보면 우리가 풀 수 있는 녀석으로만 나올 거라고. 지금도 얘도 보면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에 마이너스 2 사인 코사인인데 여긴 또 플러스 2 코사인이 있잖아. 2 사인 코사인이 있잖아요. 그죠? 결국 이 안에 거 계산하면 뭐 돼요? 그냥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1 되고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또 1 되고 중간에 있는 마이너스 2 코사인 사인 플러스 2 코사인 사인 터질 거니까 루트 2 그냥 숫자야. 땡큐. 1에서부터 2까지 루트 2 dt 이렇게 생겼어. 어떻게 적분하지? 루트 2 적분하면 뭐 돼요? 루트 2 t. 그죠? 1에서 2까지 이렇게 생겼다고요. 그지?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단원에서 여러분한테 요구하는 건 정적분을 빡세게 하는 게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 공식을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공식 쓰고 나면 그렇게 어려운 걸로 여러분을 괴롭히는 문제는 많지 않을 거예요. 아무튼 이 공식만 잘 기억하고 계시면 금방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해서 넓이 안 했더니 다행히 50분 만에 끝났네요. 예제 2번, 3번 제가 안 풀었는데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넘어갔거든요. 혹시 풀다가 안 되면 얘기하시고요. 예제 5개 있으니까 예제 5개 밑에 유제까지 해서 먼저 풀고 다 되면 레벨 1, 레벨 2 순서대로 차근차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